안녕하세요, 제로톱입니다. 오늘은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일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아스널의 홈구장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심은 마이클 올리버 심판이 되겠습니다. 맨유와 아스널은 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총 57회 경기 중에 맨유가 24승, 아스널이 16승으로 아직까지는 맨유가 상대적인 전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스널의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컵과 EPL 경기를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완만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지만 사우스햄튼전에서의 패배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무승부는 최근 기세 좋은 아스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맨유입니다. 맨유는 아스널과 마찬가지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 뛰어난 공격력으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세필드전에서의 충격패 영향이 꽤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맨유와 아스널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는 아스널 3승, 맨유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순위 및 경기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최근에는 아스널이 이긴 횟수가 더 많은 게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 현재 아스널은 EPL에서 9위를 찍고 있으며 맨유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널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이젠 첼시하고 승점이 똑같기에 첼시 팬들이 더 이상 아스널을 놀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팀의 소식 및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널입니다. 웨데고르의 임대 영입이 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단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해 임대를 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등번호는 11번을 달게 되었으며 21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아스널에 스테이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는 아스널에서의 첫 인터뷰에서 세스코 파브레가스를 보며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종윤은 파브레가스를 보고 자랐다는 말을 보니 아스날 팬은 확실히 아닐 것이다 라는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한국 시간으로 1월 28일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웨데고르는 라인 사이를 뛰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측면으로 빠져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창의적이며 기회를 만들어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극찬을 쏟아부었습니다. 레알에서 조용히 있던 선수이지만 아스널에서는 얼마나 날아다닐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임대 영입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게 현재 아스널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에밀 스미스 로우가 부상당한 사이에 영입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웨데고르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주전을 꿰차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스널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유와 같이 빅클럽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의 공격력으로 다시 폼이 올라오나 했지만 페페가 응아리를 제낀다고 하나요?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답답하고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력과 상대팀을 흔들만한 위협적인 공격 시도 횟수가 적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소 선발로 경기를 뛰는 주전 선수들의 자신감과 팀워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편이지만 주전이 아닌 선수들의 로테이션이나 후보 선수들과 갭 차이가 다른 팀에 비해 큰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의 결장 선수로는
개인 사정으로 오바메양 선수가 빠지게 되었고 부상으로 결장하게 된 선수로는 세바요스, 파브로 마리, 티어니, 에밀 스미스 로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바메양의 결장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어머니의 간병이라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출장이 불투명함을 밝혔습니다. 오바메양이 없으면 아스날이 좋은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오바메양 선수의 모습이 멋있네요. 다음으로 맨유의 소식입니다. 맨유의 펠리스트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밖에 브랜드 윌리엄스, 마르코스 로호, 필 존스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를 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주전 선수들 중 결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맨유에서 논란의 사나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샬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이 가면 갈수록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페즈전에서 득점 상황 속에서 뒷점 수비와 띠꺼운 표정은 맨유 팬들의 화를 불러일으키에 충분했습니다. 이쯤 되면 솔차르도 마샬의 집중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을 만회하기 위해 팬들의 민심을 돌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문제입니다. 맥과이어와 린데로프 데야 선수의 콤비로 선수 이름만 보면 그냥 벽이지만 맨유는 현재 37득점과 27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득점은 굉장히 훌륭한 결과이지만 27득점은 EPL 10개 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점 수치만 보면 겨우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중하위권에 속하기에 맨유의 수비진은 더욱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유에서는 부페와 맥과이어가 키 플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부페는 최근 폼이 살짝 떨어졌지만 11골과 7어시로 여전히 맨유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맥과이어는 1291개의 패스로 빌드업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와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날, 맨시티, 레스터와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맨유, 둘 다 간절한 태도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최근 두 팀 다 괜찮은 경기력 속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누가 승리할 것인지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